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좀 번잡하네요. 그죠? 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좀 번잡해졌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이 두 번째 순서는 전 민주당 대변인이시죠? 이경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경 대변인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진짜 번잡하네요. 네, 조금 더 오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라이브라는 거죠, 지금? 네, 라이브라서, 네. 제 목소리는 잘 나가고 있나요? 네, 목소리는 네, 잘 나가는 아니, 거고. 그런데 제가 2주 만에 왔는데 느낌으로는 이제 뭐 병원도 입원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한 2년 만에 온 듯한 그런 설레임이 있었어요. 2년 만에 네. 온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제 뭐 지금 댓글에 올라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예. 크크크크, 예. 부서지는 소리, 뭐, 예. 부서지는 소리도 났어요? 뭐가? 그래요? 그건 모르겠어요. 별빛 파도님께서 번잡해도 이경님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저 감사합니다. 네.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나 보네요. 책상 이거 옮기고 제 그 의자하고 좀 부딪혔어요. 그래서 네. 부서지는 소리. 그래서 오늘은 되게 2주 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는 거라 꼭 라이브로 하고 싶다고 제가 네, 장용진 기자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주제부터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제 오늘 어떤 주제로 아니, 주진우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를 향해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뉴스 저관여층이 느낄 때는 저도 이제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죠. 주진우 이제 그 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국민의힘 의원 하는 네. 그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것만 쭉 보잖아요. 그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뭔가 돈 관여해서 뭔가 지저분한 뭐가 있거나 좀 뭐가 캥기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주진우가 무슨 주장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확인을 했고 그러면 그들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인간들인가 네, 라는 그 것을 아주 얘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는 오늘 뭐 많이 나왔죠. 예. 논문 얘기 그것들 다 아는 석사 사실 논문. 네. 다 아는 얘기. 박사도 이제 끝났어요. 근데 네, 다 그렇죠. 아는 석사 논문이 얘기지만 끝났기 때문에 박사 논문은 그 이따 자동으로. 얘기할 거 하지 마세요. 그런가요? 예. 네. 그 얘기도 간단하게 우리 기분 좋은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한번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주진우 의원 썸네일 이따가 보실 수 있나요?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런 사진을 예, 저도 이 사진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흉하네. 예, 이 사진이 있어요. 제가 만든 사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지금 이런 사진이 있기 때문에 네. 갖다 놨는데, 마음이 예. 아프네요. 국민의힘 측이나 그 TV조선 같은 그 종편에서 저를 사진을 안 좋은 걸 할 때 꼭 저런 표정 있죠. 눈 크게 뜨고 뭐 이렇게 하는 사진을 꼭 올려주거든요. 네.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재밌네요. 자, 여기 보시면 김민석 후보자의 사진도 좀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멋지게 나왔는데. 네, 보면은 주진우 의원 주진우 진짜. 의원하고 나란히 보시면은 저 표정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예. 어떻게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예. 네. 카리스마 있는 사진을 잘 고르셨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는 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 정말 가장 얼빵한 표정으로 네. 이거 남의 일 같지가 않네. 저도 저런 사진 많거든요. 나쁜 사람들 진짜 종편 니네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 혹시 이경 대변인이 표정 들으셨으면 종편 가가지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종편 그 유튜브에 썸네일 제 사진 요만하게 저렇게 이상한 거 올려놓고요. 네. 댓글이 99.99%가 제 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술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다들 혹시라도 성형 아닙니다. 저 아팠어요. 지금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맨날 이렇게 건강하게 튼튼하니까 네. 얼굴 혈색도 좋아요. 저 뭐 이렇게 혈색도 맨날 좋아. 누가 보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경이 아프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좋은 서글프다. 좋은 건데 서글프다. 혈색이 좋아 보인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일단 네. 오늘 준비한 주제 첫 번째로 들어갈게요.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자, 혼자 붕 텄어. 네,
이런 주제를 준비하셨어요. 주진우는 역풍에도 왜 김민석 공격에 이렇게 열심일까? 우선은 뻔히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까? 윤석열 사단의 핵심입니다. 네. 네, 핵심이고요.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것이 2021년도 6월 달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캠프에 그냥 실세로 합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의 핵심, 아주 최핵심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입성해서 왕비서관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비서관. 네, 완전 실세 중에 실세인 거죠. 김건희하고도 꽤 연락이 자주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는 담당한 곳이 무엇이냐. 인사, 검증, 팀장이었습니다. 오,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최고. 거 아니에요? 인사, 검증, 팀장. 인수위에서. 끝난 거지. 이게 끝난 거야, 진짜. 아, 어디서 끝난 거야? 윤석열은, 인사권? 윤석열은 뭐 이렇게 잘 네.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사검증 비서관이 실권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 그럼요. 아니거든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난 이제 거죠. 대통령실에서 용산 법률비서관으로 불렸잖아요. 네. 그때 가장 많이 방어한 것이 아주 김건희를 위한 법률비서관처럼. 네. 그래서 김건희 그때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었죠. 김건희 뭐 최해병 그 사건에도 직접 연루가 그렇죠. 됐었고. 실제로 전화가 걸어갔을 네. 때 전화번호가 나오기도 했다 그랬죠. 네, 맞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가 이렇게 활용된 것이 명백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무고하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발표한 자가 주진우입니다. 진짜 뻔뻔스럽기 그지 없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마치 글쎄 남의 나라 사람인지 뭐 저 이상한 나라의 사람 족속들인지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밀면 다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주진우 딱 하면은 이렇게 김건희를 위해서도 그 전에도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윤석열의 아바타 같이 행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부산 해운대 갑 그냥 명함만 내놓으면 국민의힘에서 당선되는 네. 곳에서 이거 당연히 단수 공천 받았죠. 단수 공천을 받았죠. 네, 단수 딱.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부산 해운대에 무슨 연고가 있는 없습니다. 줄 알았는데 연고도 딱히 없더라고요. 그냥 명함 내놓으면 아주 쉽게 당선되는 곳에 예. 그냥 준 거죠. 단수 참 공천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다못해 부산에 좀 살았던 것도 아니라고. 네. 근데 어떻게 부산에 거기에 떡하니 공천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부산 시민 여러분들 짜증 내셔야 돼요, 이거. 아니 짜증으로 끝나면 될까요? 아니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다음 총선 때 절대로 이렇게 아니 부산 해운대 거기가 정말 잘 사는 동네고 똑똑한 사람도 산다는 데인데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저 똥구멍에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라고? 아우, 진짜 아니 미쳐. 아우 진짜 아니 그런 발언은 저랑 같이 하지 마시고 혼자 좀 해주세요. 아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진짜 부산에 진짜 아우 그러면 안 돼 진짜. 그게 뭐 참나. 해운대 센텀시티가 있는 데가 바로 거긴데 진짜 그런 식으로 아니 이런 사람을 그냥 아이고야.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예. 특검이 진행이 되면 이런 주진우는 무조건 수사 주요 대상자가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주 발악을 하는 거다. 아 그렇구나. 죽기 네. 전에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네, 거군요. 그런 겁니다. 아. SNS 주진우,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주진우를 한글로 치시면 들어가 있으면은 네. 아주 조롱을 오늘까지도 매우 많은 조롱을 페이스북에 올려놨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발악이구나. 아니 국회의원쯤 되면 뭔가 좀 그럴싸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는 짓거리가 그 검사 나부랭이 할 때 네. 그 아주 덜 떨어진 검사 나부랭이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덜 떨어진 검사 나부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진우 뭐 이따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검사 나부랭이 같은 짓거리를 하는지는 저는 뭐 DNA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가만 보면은 하는 짓거리가 음. 이게 이 양반이 웃기는 게 한동훈하고 참 닮았어요. 한동훈하고 하는 짓이 비슷하대. 한동훈하고요. 예. 지금 뭐 신혜식 씨 있잖아요. 신의 한수 그 신혜식 씨. 네네네. 신혜식 씨가 주진우하고 한동훈을 함께 싸잡아서 싹 욕을 해요.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요게 그냥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로 끝나는 방송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이중에 보면은 저 주진우 의원이 저 얼굴에 분칠했다고
주진우가 얼굴에 분칠했다고. 그러면서 당장 뭐라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은 다 이상한 새끼들이야. 한동훈이도 그렇고 막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얼굴에 내에서도 분칠한 게 이상한 건가요? 글쎄 좀 그렇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자기들 내에서도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주진우라는 사람이 이 주진우 국회의원 이 사람이 제일 웃겼던 게 이 사람이 나 저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네. 고소는 안 했고요.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거의 뭐 협박 전화 세게 한번 해서 이번 기회에 고소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때 이 주진우가 검사 시절에 네. 그때 윤석열이 이제 중앙지검장이 되고 할 바로 그 무렵이에요. 네. 지금은 주진우가 윤석열 친윤 검사로 돼 있지만 그때는 친박이었어 또. 그래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그 시점에 네. 이 주진우는 중앙지검에서 밀려나서 지방으로 발렸나요.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좌천당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글쎄 조금 중앙지검만큼은 아니지만 얘가 사실 지방에 갈 순서가 됐다라고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좌천은 아니다. 네. 내가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네네. 그랬더니 쪼르르 문자를 보냈던 거네. 기억이 주진우가요? 나. 네. 고소한데 좌천 맞는데 왜 좌천 아니라 그러냐고. 뭔 말이야? 왜 그러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명예훼손은 이게 허위여야 하고 이것이 반드시 사회적 그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방의 목적이라고 그렇죠. 하면은 그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키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좌천 당한 사람을 아예 좌천 아니야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런데 근데 이상한데? 그러면 그때 본인이 자천 당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좌천 당했다는 걸 주장하고는 건 좋은데 지 주장에 동조 안 해줬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는 예. 제가 그 주진우가 검사 나부랭이 짓거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 DNA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면 주진우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진우 아버지가 전두환, 노무현, 죄송합니다. 노태우. 너 어떻게 하면 돼? 저 머릿속에 노무현 대통령 맨날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노태우죠.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공안검사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네, 공안검사였다. 역시 DNA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이 언론에서 나왔던 것이 1986년도 민교투, 그러니까 젊은 교사들이 교육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5명의 젊은 교사들을 이거를 옥살이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사를 조작한 겁니다. 네. 간첩으로 몰아가서 옥살이를 시켰어요. 그런데 37만 만에 2년 전에 무죄 선고가 났죠. 예, 재심 끝에. 37년 만에요. 제가 민교투 그때 피해를 보신 선생님을 한 분을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양심적인 선생님이셨고 학생들한테 되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다른데 그때만 해도 촌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돈 봉투가 오갔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도 있었습니다. 촌지 거부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런데 5분을 옥살이를 시켰어요. 빨갱이라고. 네, 간첩으로. 간첩이라고. 조작해서. 빨갱이도 아니고, 조작해서. 빨갱이라고 해서. 네. 그 사람이 주진우의 아버지 공안검사 주대경 검사이고 지금 변호사로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저는 이제 끝이 아버지가 했던 거 배운 대로 DNA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가 그런데 보면은 김민석 총리 후보를 향해서 자기네 페이스북에 올린 거 제가 하나 드린 거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지 아버지처럼 공안검사 지 아버지처럼 조작해서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네. 저기 제 빨간 박스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결혼식이 12월 12일. 빙부상이 11월, 그리고 출판기념회도 또 11월입니다. 수억원 대 현금을 2달 사이에 썼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웃기잖아요. 자, 그럼 이게 12월 12일, 11월 2일, 11월 29일 이게 그러면은 같은 해인가 보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지 네.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럴 줄 같은 알았어. 해 행사를 3번씩이나 이뤄서 수억대 재산을 모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결혼식이 12월에 있는 건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2019년도고. 빙부상은 2020년도입니다. 그러면은 1년간의 그렇죠. 출판 기념회는 2022년도에 한 번, 2023년도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은 19년도부터 23년간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동안 이 5년을 마치 2달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네.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2024년도 총선이 있었죠. 네. 그 전에 21대 국회는 2020년도에 총선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은 2019년도에 결혼식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었어. 평민이요. 그냥 시민이었어요. 평민이 뭐야? 평민이었어요. 아, 평민이. 그럼 우리는 지금 평민이고 뭐 평민이에요. 그 사람들 특별한 거예요. 지금 국회에 있는 사람. 아니, 시민이요. 그냥 시민이었어요. 그냥 일반 시민이었어요. 예.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아니다.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의무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나 재산 등록 좀 신청할게.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좀 신청할게요라고 해도 잠깐만요. 평민이라고 하셔왔기 때문에 저 같은 평민이 하고 싶어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예. 근데 주진이는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었을 때 왜 재산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이에요. 2019년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2019년도에 야 너 그때 결혼했잖아. 근데 너 왜 재산 그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해야 되는 거 신고 왜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었는데 뭐. 아니었으니까 안 했지. 그렇죠. 아니 예.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아니었으니까 못했지. 못했죠. 하고 싶었다고. 김민석 의원도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 참나가 아픈 데만 이상하게 꼬고 이렇게 베베 꼬는 게 주진우인데, 그러니까 얘는 뭔가 알아도 좀 조금 이상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 제대로 모르고. 아니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하고 싶어. 근데 난 일반인이야. 못해. 그런데 이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주진우가 그러니까 19년도 빼고 12월 11일 결혼식 한 거잖아. 너 주장했잖아요. 그 등록 재산 등록 안 했냐, 신고 안 했냐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1억 원 정도의 축의금이 왔다고는 했으나 이거 다 밝혀졌어요. 장모님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신고할 게 없네요. 없어요. 신고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할 거는 다 했어. 할 도리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5년에 있었던 것을 마치 2달 사이에 있는 것처럼 주진우가 저렇게 막 이상하게 조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검사들의 DNA죠. 그러니까 되게 비열한 조작을 비열한 거 이게. 지금 만들고 있어. 지 아버지 닮은 거야, 저건. 이거는 한동훈이도 이제 잘해. 공안 검사 지 아버지 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글쎄 이 얘네들은 무슨 유전이 이렇게 막 옆으로 튕기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도 이런지 잘하고요. 윤석열도 이런지 되게 잘합니다. 지금 뭐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무려 3년에 걸쳐서 10년 전에 3년여에 걸쳐서 주고받은 가족 카톡을 잘라내 가지고 마치 네. 장학금을 받을 때 서로 어떤 일정한 합의가 있었고 서로 그 비리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조작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아니 조국 전 장관 수사도 주진우가 앞장서서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주진우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검사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특검 일어나면은 본인이 주요 특검 그 수사 대상이 되니까 진짜 발악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예.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겁을 먹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왜 그 개들이요. 네. 공격당할 때 약한 개들이 막 어마하게 짖잖아. 막 네. 깽깽대면서 딱 그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겁먹은 개가 짖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딱 주진우가 그 꼴이 아닌가 주진우는 하는 생각이 마치 들어요. 맞아요. 이렇게 약간 조롱하는 듯이 본인 여유 있는 것처럼 막 계속 SNS 하는데 저렇게 거짓말로 SNS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유가 있으면 검증은 하거든요. 근데 검증조차 안 하고 비슷하면 다 그냥 대충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주진우 저 사람 알면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저런 거를 그렇죠. 그대로 본인 지지자들은 믿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네. 예. 저, 그래서 해운대 지역구 주민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고. 그 부산에서 제일 그 비싼 동네 살면서 그러면 되는 게 되겠어, 진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부산에서
그 종부세 내는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사람들이 말이야. 그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 의사 변호사들 다 거기 살던데.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삿대질 하실 때, 그 볼펜 삿대질 하실 때는 혼자 잡아서 좀 해주세요. 아, 저 옆에 앉으라고 계속 네, 그러지 그렇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하지 말라고. 네. 네. 아니 이제 그들이 이제 경조사비를 막 누락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네. 제가 세 번째 보내드린 그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 자료 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김미석 그 총리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뭐 경조사 신고 누락이라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주진우 조모상 소득은 어떻게 되냐? 조모상,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 뭐 다른 사람들의 뭐 출판 기념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조사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했느냐? 우리 또 궁금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여기서 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윤석열이 저기 대통령 중에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어쩌됐건 경조사 어쩔 건데 그거. 삿대질을 혼자서. 그거부터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왜 지는 윤석열이는 안 하고 말이야. 씨. 진짜 열받네. 잠깐만요. 삿대질로 아, 예, 혼자 삿대질. 잡아서. 아니 저를 잡으란 소리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조금 야비하다 싶기도 하고 유치하다 싶기도 한데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조의금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럼 지는 잘했느냐? 그러니까 조모상을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조모상을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네. 재산 신고 했을까요? 안 했겠죠? 네, 안 누락했습니다. 했구나. 그렇지. 당연히 안 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잘하지. 지나 잘하지. 그러면 국민의힘 측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산을 제가 막 신고한 걸 다 분석한 것보다 다 지금 언론에 이미 많이 나온 것만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종배 의원뿐만 아니고 권현세 누군지 아시겠죠? 네, 권현세. 윤상현, 어휴. 박수영, 조배수 이 사람들 다 친윤 실세들이잖아요. 네. 이런 의원들을 포함해서 37명의 국민의 의원들이 출판 기념의 소득을 다 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누락했습니다. 지들이나 똑바로 하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 국힘당 쪽 사람들의 제일 특징이 이런 거예요. 보면은 지들은 똑바로 안 하면서 자꾸 남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네. 당장 지금 조국 장관의 경우만 해도 조국 장관 딸을 아주 그냥 사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렵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되게 잘 살고 있어서 꼭 다행이긴 잘- 합니다. 예, 네. 그렇긴 합니다만. 다행이긴 합니다. 그 당장 한동훈이 봐봐. 한동훈이 딸 보세요. 지금 제가 한동훈이 때문에 그 딸 얘기했다가 한동훈이가 내 아동학대로 고소했지. 아니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되게 정말 네거티브 이미지가 쓰여지네요. 아동학대라고 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딸의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한동훈 한동훈이 딸 딸이 논문? 논문을 뭐 표절을 했네, 했다. 대리가 썼네, 아니면 그거 이미 내용이 언론 이상한- 보도가 다 나온 예, 겁니다. 그거를 내가 문제를 삼았다고 해가지고 아니 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운 받았어. 다운 받아가지고 네네. 다운 받는데 돈도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게 그 논문 한 편당 3만 원인가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6편을 다운 받았으니까 18만 원인 거 아니야. 아니 숫자도 하필이면 18. 그러니까 내 딴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반드시 뽕을 뽑아야겠다. 그럼요. 네. 그런데 그 뽕 뽑은 이 논문 단지 뽕을 뽑으리라. 논문을 막 분석하셨다면서. 그 얘기를 썼다고 SNS에 썼다고 해가지고 아니 잠깐만요. 이걸 했으니까 내가 뽕을 뽑겠다라는 그걸로 지금 네. 아동학 그것이 아동학대라는 거예요? 네. 거 봐요. 다시 잘 얘기해야 돼. 그냥 아동학대로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걸로 뭔가 방송을 해서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 논문 돈 많이 들었어. 뽕을 뽑아야겠다. 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알렉스 한이 쓴 아이고야. 논문 네네. 그거 다운 받는데 18만 원 들었으니까 내가 18만 원 값을 톡톡히 뽑으리라. 그랬다고. 뽕이란 표현은 안 하셨죠? 뽕을 뽑는다고 그랬어요. 뽕을 뽑는다고. 네, 아무튼 그것이 아동학대였구나. 네, 그게 아동학대가 된 거야. 아 정말. 야,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붙여주긴 했지. 알렉스야, 네가 고생이 많다.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 한마디 했다고.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출판 기념의 소득을 누락한 사람이 37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난 5년간
경조사 소득을 제출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친윤 사람들이 있죠. 권성동, 권영세, 송원석, 예. 곽상도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쟁쟁한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하나같이. 곽상도 하면 또 화천대유 아들 무슨 뭐 퇴직금 50억 원. 네, 퇴직금 50억. 예. 퇴직금 50억 원. 그럼 뭐 무죄 받았잖아요. 검사에서 다 잘라줬죠. 예. 검사에서 다 잘라줬다.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게 조국은 장학금 200만 원도 뇌물이라 그러면서 네. 곽상도는 50억 원 정도의 퇴직금이지 뭐. 퇴직금이 될 수 있다는 지들끼리는. 게 정말 저는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재판을 한 판사 새끼도 나쁜 새끼야. 이거는. 네. 그럼 주진우 의원 자체는 본인이 그러니까 총리 후보를 향해서 재산 문제로 되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재산이 70억 예. 1,953만 원이라고 합니다. 야, 지금 70억. 밝혀진 재산만. 근데 제가 주진우 의원도 조모상 이렇게 있었을 때 돈 밝힌 재산 신고 누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빼고. 다 빼고요. 그리고 신고한 것만 7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주진우 의원의 아들이 2005년생입니다. 2005년생. 2005년생이면은 지금 21살, 지금 그냥 우리가 그 만 나이 말고요. 21살이죠. 21살. 21살인데 대학 예금이 2학년생쯤 됐겠네요. 네네. 예금이 7억 8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와. 7억 8천만 원. 그런데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그 공안검사 할아버지 있잖아요. 공안검사 그 주진우 의원의 아빠 공안검사 그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라고 증여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인데 이거는 그 사실 이렇게 불법에 속하는데요. 네. 아니 그런데 증여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게 불법인지까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의문이 든 게 뭐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잖아요. 예. 증여세가 2억 원이 넘습니다. 저 30% 정도 나오니까 2억 원이 넘습니다. 예, 2억 원이 넘겠어요. 근데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2억 원 어떻게 냈냐? 그렇죠. 그러네.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증여세를 낸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보여달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입을 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증여받았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참 근데 이 동네는 돈도 참 많아. 근데 70억을 가지고 있고 네. 미성년 자녀가 7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네. 이건 대한민국에서 글쎄 이거 0.1% 이상의 아주 극상위권이잖아요. 그렇죠. 70억 원이 넘는 것은 0.1%가 훨씬 넘지요. 게다가 이게 드러난 것만 70억이잖아요. 드러난 것만 70억 원이고요. 주진우 의원은 본인이 검사예요. 평생 검사였습니다. 그러면은 검사 연봉을 따졌을 때 네가 어떻게 70억 원이 도저히 있느냐. 나올 수 없는 돈이죠. 네, 근데 그 아버지 주대경 공안검사가 증여를 했다라는 건데 그 증빙 자료, 그러니까 본인이 증여받은 그런 것들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시민단체나 다른 뭐 변호사가 이거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네. 근데 고발이 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검찰이 배당 자체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래서 검사들이 나쁜 예. 놈들인 거야.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바로 또 국민의힘 수사한다고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네, 고발했으니까 바로 배당했잖아요. 아주 일부 윤석열 이런 인간들, 그 사단의 인간들이 아직은 검찰 속에 많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검사들은 저기 그 인간 취급을 하면 안 돼요. 네. 진짜 몇 명만 골라내서 같은 인간만 몇 명 골라내고 나머지는 좀 싸그리 어떻게 좀 어디 저 난지도 같은 데서 버렸으면 좋겠는데 예. 주진우 의원이 재산 70억 원인데 아마 그 재산에는 그 울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도 있어요? 아, 이거 모르세요? 이거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본인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예요. 아, 이걸 모르신다고요? 근데 상속받았대요. 울산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울산에 가장 가장 괜찮은, 가장 좋은 곳 나이트클럽이라고 합니다. 상속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현금이 항상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요, 이거.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는 공안검사인데 갑자기 웬 공안검사가 나이트클럽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아들한테, 그것도 검사 아들한테, 고위공직자인 검사 아들한테 그것을 상속을 해? 그럼 상속세금 제일 안 냈는가도 우리는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벌써 2주 전에
그냥 뉴스공장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충격적인 네. 게 혹시 저기 그 옛날 영화 중에 그 범죄와의 전쟁 다루는 영화가 하나 나왔었죠. 그 네. 뭐 하정우 씨라든지 최민식 씨 나오는 그, 그 네네. 영화에 그 영화에 보면은 나이트 클럽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 예, 나이트클럽 큰 나이트클럽 같은 거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 시대 50 시대열에는 지금의 국정원 옛날에 안기부에서 관리를 했어요. 네네네. 안기부는 또 공안검사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어느 깡패가 운영하던 건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공안검사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빼앗았다라고 해도 과언 아닌. 아니 깡패가 검사한테 나이트클럽을 넘겼으면 그냥 넘겼겠어요? 뺏겼지. 부산이 어떤 데인데, 그 울산이 어떤 데인데, 울산은 부산보다 돈이 더 많은데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왜? 울산에는 현대가 있잖아요. 원래 맞아요, 울산이 맞아요. 부산보다 물가도 비싸요. 부산에, 예를 들어서, 부산의 버스 값이 100원일 때,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울산의 버스 값은 150원이었어요. 그래요? 버스값도 이렇게 달랐나요? 네. 그 정도입니다. 지금은 더 심해가지고, 울산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울산 사람들이 부산 해운대에 집을 사러 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고위공직자 검사 공무원이 유흥업소를 운영해도 되는가? 안 되죠. 라는 거고 진짜 운영을 본인이 진짜 상속을 받았나? 그럼 상속세는 어떻게 잘 제출을 했는가? 네.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진짜 운영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이 많잖아요. 네, 바지 사장 본인이 내셔오겠지. 바지 사장이든 뭐든 본인이 했던 어떤 서류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면서 야. 김민석 의원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요, 김민석 의원 죽이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김민석 의원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1,500만 원입니다. 근데 2억 1,500만 원이 배우자 김민석 의원 플러스 배우자 플러스 김민석 의원의 어머니 다 합쳐서 2억 1,500만 원에 불과하다. 김민석 의원은 자기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도 절도 여기서 없는 분이에요. 박수를 쳤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후원금을 받잖아요. 정치자금법으로 운영이 되는 후원금을 받잖아요. 2억 1,500만 원 중에서 정치 후원금을 받는 것이 1억 4,800만 원이에요. 그 뭐예요?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700만 원. 6,700만 원 재산밖에 있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70억 원 이상을 소유를 하고 신고한 재산만 나이트클럽까지 소유하고 상속받았다고 의혹을 가진 이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재산으로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참 웃기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따라서요. 후원금은 사적 경비로 절대로 사용할 써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자금으로 큰일 나요.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의정활동 비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딱 정해져 있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나이에 다르게 되게 정말 필요 이상으로 고학력자잖아요. 예. 변호사기도 하고 그러면은 로펌의 전관이어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총리 후보가 되는 이 지점까지 재산 뭐 6,700만 원이면 전 제 생각으로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집도 없이. 사실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인데 한동훈 부인이요. 진모 씨. 네. 그 사람 변호사죠. 국내 그렇죠. 변호사가 아니에요. 미국 변호사예요. 네. 근데 지금 어디서 일하느냐? 김현장에서 일해요. 그렇죠. 근데 연봉이 뭐 수십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하여튼 억대는 한참 넘어가요. 네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센티브 같은 것도 들어온다면 소득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거 안 했죠. 아니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 나왔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나오고요. 이거 한동훈 부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보면서 이거 참 해먹는 놈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먹으면서 그러니까 누구 하나 시비 하나 걸려면 사람 하나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해먹고 이렇게 욕을 먹으면은 덜 억울하죠. 근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약간 좀 조금 좀 남들 볼 때 남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가지고 네. 이게 억지를 써서 사람 하나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거 안 나면.
근데 뭐 인격적으로 죽이려고 살인한 해도 그게 잘 죽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상위 1% 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민석 죽이게 들어갔으나 이게 잘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죠. 상위 1%라면 순자산만, 그러니까 다 대출 빼고 순자산만 33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상위 1%라고 합니다. 야. 근데 지금 주진우 의원은 70억 원이 지금 신고된 것만 70억 원이 넘으니까 뭐 상위 1%가 뭐예요? 한 0.1% 되지 않을까? 거기다 나이트클럽까지. 나이트클럽. 자, 이게 나이트클럽 얘기, 특히 울산의 나이트클럽이면요, 레이니맨이 아니라 레이니먼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 하늘에서 남자가 비처럼 쏟아져, It's 레이니맨 하잖아요. 레이니먼입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나이트클럽 못 가봐서 모르겠다. 네. 아무튼 그런데 웃긴 것은 그러니까 김민석 그 총리 후보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만 몇 명을 말씀드리면 주진우 70억 원이 넘죠. 김준영 54억 원, 55억 원 정도 있습니다. 오우. 김희정 48억 원 정도 가지고 김희정 있습니다. 의원이요? 네. 신고한 것만. 김희정 의원이요? 네, 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이 저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그리고 이분 부친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고등학교 후배가 김희정 의원이 지금 현재 신고한 것만 48억 원 정도인데 그러면 고등학교 선배인 장용진 기자님은 그만하세요. 아직 고위공직자 아니,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기 아직 때문에 그만하세요. 하실 필요는 없다. 어. 여기에서 한 10%는 되나요? 안 될걸요? 네? 아, 10%요? 네, 10% 된다고 그냥. 그거는 될 것 같네요. 아, 다행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될것 같네요.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재산 문제로 김민석 후보를 추궁한다는 것이 되게 좀 엽기적이다라는 생각이 엽기적이네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희정 의원 같은 경우 좀 당황스러운 것이 이 부친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것까지도 압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뻔하거든. 부산 연제구잖아요. 옛날에는 거의 저희가 연제구, 금정구, 동래구 다 합쳐가지고 그냥 동래구였어요. 학교 김희정? 예. 아니 제트림님이 김희정 이것도 덜어야 합니다. 예, 아니 부산 쪽에 그 동네 쪽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김희정 알아. 이것도 털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40만 원씩 재산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러고 선거를 몇 번 말아먹었는데 이 사람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상해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인칭되면서도 아니야. 그냥 물건처럼 이것도 털어야 합니다. 아니 자 부산 동네 금정 연제 사시는 분들 아시죠? 그 70년대 우리 김희정 의원이 73년생인가 74년생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 대명여고 나왔나? 학산여고인가? 그렇잖아, 그죠? 아니 저희 김희정 의원이 이렇게 뜨겁게 주요. 아니 근데 43억이래 지금 선거를 몇 번 말아먹었는데.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 신고된 것만 하면 정확하게는 47억 48억이 아니고 47억 8,800만 원. 그러니까 48억 원 정도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그럼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김희정 의원한테 후배라고 너무나도 그냥. 아니 내 후배인데 나는 이게 뭐야 지금 그런 건가요? 아니 소개팅도 할 뻔했어. 난리 났다 진짜. 아니 그때 잡으셨어요 저 아니, 47억 원인데. 네, 그때 아이고. 제가 고등학교 때 워낙에 좀 많이 설치고 다녔거든요. 저는 대학 때 던진 화염병보다 고등학교 던진 화염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보통의 고등학생들이 볼 때는 그 당시 민자당 쪽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나 나처럼 화염병 던진 사람이나 보통의 고등학생들이 볼 때는 비슷한 족속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야 니들 비슷한 족속이니까 한번 만나봐라라고 추진해 주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은 그 48억 원 재산을 신고한 김희정 의원을 놓친 장용진 기자님께서 되게 아쉬워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아니라고 한 다음에 넘어가야죠. 이렇게 넘어가면 내가 진짜 아무리 그렇지만 아쉬운 민자당하고 내가 소개팅 하겠어요? 아유 진짜 민자당하고 했겠냐고 내가. 난리 났어 진짜. 내 소개팅까지 나오고. 지금 자꾸 족보가 나오는데 김세현 아시죠 여러분 돈진재 김진재 의원 아들 지도 국회의원 했잖아 한모 국무총리 사위로 가 있는 김세현 동일 고무벨트 회장 걔 학교 후배잖아요.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아. 그래도 나 그 걔 아는 척도 안 하고 살았어 평생을. 근데 내가 뭐 아이씨, 그냥 넘어가. 네, 이제 됐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예. 국민의힘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를 대상으로 19년도부터 너 5년간의 세비 소득이 5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막 재산 문제를 추궁을 하면서 근데 네가 추징금을 13억 원을 내지 않았냐. 너 8억 어디서 났어? 라고 계속 이렇게 캐물었어요. 그런데 소명을 오늘 다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추징금 정치 무슨 추징금인가 하실 때는 김민석 의원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정치자금의 법 서울시장 선거 나오려고 했던 예, SK한테 받은 정치자금 그게 2억 원이 있었는데 영수증 처리를 안 했다고 해서 추징금이 나왔습니다. 추징금이 6억 원이 좀 넘게 나왔는데 실은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세비에서 본인이 받는 급여죠. 급여에서 5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계속 꾸준히 추징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서 추징금 납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때 잠깐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때라고 전 추정을 하는 거고요. 꾸준히 지금까지 납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2020년도 빈부상이 됐잖아요. 네. 조의금 1억 6천만 원 얘기했습니다. 22년도 출판 기념회 그때 1억 5천만 원 있었고요. 네. 다 이거 다 밝혔어요. 다 소명을 했습니다. 23년도도 출판 기념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도 한 1억 원 정도 있었고 그리고 배우자하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장모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생활비로 이렇게 받았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펌 들어가서 정관예우 받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정치 낭인처럼 보여지는 생활이 있고 공부하고 하는 생활 한 20년 정도 가까이 있었잖아요. 이때 20년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5년간 생활비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생활비도 반은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미 다 계좌에 그 추정하면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라고 이미 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는 대상이 아니지만 그 1억 원에 그러니까 19년도 결혼식했을 때 1억 원은 고스란히 장모에게 전달했다. 다 밝혀진 좀 깝깝한 겁니다. 것이 아니 좀 액수가 큰 사람이 재산을 좀 있는 사람을 이렇게 털면은 좀 덜 억울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웃긴 게 70억 원 있는 사람이 7천만 원도 없는 사람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 빚 어떻게 갚았어 이거 아니에요 자꾸. 아니 네, 지금 좀 웃기더라고요. 6,700만 원이었었죠 아까. 그러니까 70억 원 있는 사람이 7천만 원도 없는 그 사람을 가지고 집도 없고 7천만 원밖에 없는 김민석 그러니까 총리를 제일 향해서 당황했던 게 너 재산이 7천만 원밖에 없으면서 추징금 이거 8억 원 어떻게 갚았어? 8억 원 갚는다고 재산이 6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억지로 쓰면서 사람 예. 네, 그럼 박근혜 정부부터 궁금하잖아요. 그 박근혜 네. 정부부터 한덕수까지 그 역대 총리들의 재산은 어느 정도였을까? 보통 그러면은 13년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평균 재산이 33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상위 1%인데. 네, 33억은 넘었으니까 상위 1%죠. 네. 참나. 그런데 김민석 의원은 아주 안타깝게 아주 성실히 추징금도 내고 그리고 정관예우로 그렇게 고학력자가 정관예우로 로펌에 들어가서 그런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700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다 소명을 나머지는 했다라는 겁니다. 참. 네, 깔끔하시죠? 다 네. 이해되셨겠죠? 돈 문제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김민석 의원 그 총리 후보자가 사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안 됐어요. 이 사람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때부터 지금까지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고 조금의 먼지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문제를 삼아서 늘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할 때 쉽게 말해서 지금의 전대협 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그때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김민석 의원이 아니고 다른 김민석 의원과 조금 외모가 닮은 어떤 분이 서울대 학생이니까 과외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좀 과외비를 많이 받았나 봐. 근데 소문이 와전돼서 김민석이가 도망다니는 와중에 과외를 해가지고 뭐 고액으로 좀 떵떵거리고 산단다. 이런 소문이 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뭐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겠냐고. 그 금붕어 어항 속에 사는 금붕어라는 얘기 하잖아요. 김민석의 일생이 그래왔어요.
참, 아유, 진짜, 짜증이 확 나라 그러네. 예, 좀 답답스럽네요. 많이 답답스럽고, 예, 좀 치사하다, 야비하다, 이런 생각이 비열하다. 듭니다. 예. 공안검사 지 아버지가 하던지 억울하게 교육의 민주화를 외쳤던 그 교사들을 37년 만에 무죄를 받은 그 교사들을 진짜로 간첩으로 조작했던 지 아버지랑 똑같이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울산의 나이트클럽. 진짜. 울산 나이트클럽은 제가 그걸 엄청 충격이네요. 뒤통수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저는 이제 방송에서 들은 겁니다. 저는 울산 어. 나이트클럽 그거 저희가 본 건 아닌데 뚜껑도 열리는 나이트클럽이다. 나는 어딘지 알겠다. 알아요? 아니, 뚜껑 열리는 데가 부산하고 울산에 몇 개 안 돼요. 그래요? 예, 부산에는 제일 있다가 좋은 데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에는 하나 뚜껑 열리는 아니, 게 그니까. 있다가 사라졌고요. 울산에 지금 하나 남아 있는데. 주진 의원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여기 울산 시민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우리 몇 분 울산 사신 분 계시죠? 소정님이 울산 사시나요? 베리님이 사시나요? 뚜껑 열리는 나이트 아시죠? 야, 참. 돔나이트? 거기 아니래요. 뚜껑 열리는 나이트 아니래요. 아니래요? 예, 소정님이 울산 사시는데. 거기 아니에요, 이경님. 예. 그래요? 예, 저는 아니래요. 들었어요. 그냥. 뚜껑 나이트 없어졌다고요? 그래요? 거기도 없어졌구나. 그럼 과거에 뚜껑 열린 데인가? 저도 들은 겁니다. 그렇다더라 네. 라고 들은 겁니다. 아무튼 뚜껑이 안 열려도 거기는 돈이 비처럼 내립니다. It's rainy money. 네. 그런 곳이다. 예. 네, 오래 했어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네, 참. 김건희 빨리 자, 간단하게. 마지막 얘기 한번 해볼게요. 즐거운 얘기 김건희 씨. 자, 오늘 김건희가 석사학위가 날아갔다죠? 네,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어요. 석사학위, 숙대 예. 석사학위 날아갔죠. 이게 1999년도인가 한번 논문이었었는데 그쵸, 예. 이거 날아갔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러면은 국민대 그 유지 논문 있잖아요. 네. 멤버 유지. 자동으로 날아가겠죠. 그것도 국민대도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논평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논평 왜 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자동으로 날아가는 건데. 고등교육법상 석사학위가 날아가면은 박사학위는 석사학위 취득자가 박사학위를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자동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씁쓸한 게 뭐냐면 3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제 숙대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이 21년도 6월, 12월, 21년도 12월인가? 그때죠. 그러니까 그 졸업 그 동문회에서 이거를 조사를 한번 했어요. 네. 그랬더니 표절률이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숙명여대 얘기를 했었죠. 학교 측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거를 논문이 표절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숙명여대가 계속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으로 3년 6개월 만에 1275일 만에 결국은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가 취소됐다라고. 참 작년 여름에 숙대 총장이 바뀝니다. 근데 숙대 총장이 뭘 공약하고 바꿨는 당선이 됐느냐면 그 당시 이 숙대 총장이 했던 얘기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석사학위를 자기가 취소시킬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숙대 민주동문회를 일단 동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그게 작년 8월 무렵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겁니다. 숙대 총장님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보니까 그 양반도 보니까 남편이 그쪽 당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는 이제 혼자 독순해서 한번 그 볼펜 들고 한번 삿대질 한번 네. 해주시면 인생 그렇게 저 말고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남편이고요. 그쪽 당에 저쪽 당 무슨 뭐 홍천 관리원 이런 거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단지 총장이 되기 위해서 시민들을 우롱한 거예요. 대학의 총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총장이면은 그 학교에서 제일 큰 어른이잖아요. 그딴 식으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총장이야 총장은. 대학 총장이 그래가지고 썩었어요. 예? 옛날에 50 시절에 대학 총장들은 권력자한테 무릎 꿇어가면서 감옥에 갇힌 자기 제자들 뽑아내려고 하는데 끌어내려고 석방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좋은 시절에 총장이 됐으면 좀 인간답게 사셔야지. 어떻게 국민들을 우롱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큰 거라도 할 것처럼 김건희 당장 석사하기 날릴 것처럼 거짓말해가지고 총장 되고 자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아유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야 그러니까요. 3년 6개월 만에 이제서야 국민대 근데 박사학위는 그냥 자동으로 취소 네. 처분을 받는 거예요.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데 이게 그 유명한 멤버 유지 논문이었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관상과 궁합 뭐 호감도 같은 것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 많이 그래도 기억을 좀 재밌는 거니까 대머리 남자는 주걱통 여자와 잘 어울린다. 대머리 남자는 주걱통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그것을 뭐든지 알겠다. 네?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콧구멍이 큰 남자는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 이것이 박사 논문이에요. 박사 논문. 그런데 뚜렷한 근거나 뭐 이렇게 아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왜 저를 벌레 보듯이 보세요. 이 김건희의 박사 논문 이번에 자동으로 취소되는 김건희 박사 논문에 예. 이런 것이 있었다. 근데 근거나 출처는 기재가 전혀 되지 않았다. 차라리 그런데 멤버 유지가 네. 낫네. 오래 낫네. 오타 그나마 멤버 유지 이 오타가 그나마 낫다. 네, 여기 그나마 낫네. 그나마 봐줄만 낫다.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엉망진창이 이 그 박사 논문도 지금 국민대 교수회의에서 이거를 같이 봤어요.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되게 표절도 많고 엉망이다. 그래서 그 국민대 교수회의가 61.5% 교수들이 이거 박사 유지 반대하겠다. 라고 했던 논문입니다. 참 네.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이러고도 교수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설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가. 국민대도 그러고 저기 숙명여대도 그러고 이번 대선 때 숙명여대도 참 크게 학생들이 크게 목소리 많이 내는 영상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네. 그 계엄 때도 학생들이 윤석열 탄핵했을 때 숙명여대 학생들이 막 환호했던 영상도 이렇게 보고 그랬습니다. 저기 참 그 너무 대학이라고 제가 이런 말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학교도 내가 많이 뭐 욕을 해. 솔직히 말하자면 저기 중앙대 교수님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다행스럽게 이재명 동무님이 대통령이 돼서 다행히 빠져나가신 것 같지? 근데 다 기억하고 있다? 법대 모 교수님 이재명 당선되면은 저기 그 판사들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재명 날리는 판결하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큰 소리 치신 분 계시죠? 근데 다 깐다?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다, 교수님들. 아유, 진짜. 아유, 자, 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2주 만에 이제 인사드려서 너무 설레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2주 만에 하신 방송이라서 그런지 방송이 좀 길었습니다. 네, 엄청 길게 네, 나갔어요. 제가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길어졌는데요.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 뭐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걱정입니다. 네,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인호 교수님 말고요. 이인호 교수님 아예 대놓고 그냥 그냥 박을 싸매고 싸우는 사람이고 뒷구멍에서 뭐 판사들이 뭐 이번에 판결을 어떻게 내려가지고 이재명을 뭐 저기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내쫓아야 되네 이렇게 하는 법대 교수님 몇 분 계시는 건데 내가 봤거든. 아무튼 근데 장현식 기자님은 정말로 막 사태질 최고입니다. 네. 네, 베리님 감사합니다. 네,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회복 중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외신 찾아뵙죠. 더 네.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자, 하겠습니다. 더 얘기를 하면 자꾸 이제 딴소리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 댓글로 함께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